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들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그렇죠. 셧다운 끝나서 뭔가 좀 유동성도 개선되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금리도 오르고 시장도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영향인지 또 오늘 코스닥도 하락했고 코스피도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목할 곳은 있는지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또 기술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셧다운 이슈 사라지니까 바로 또 다시 AI 이쪽으로 눈이 가는 것 같네요.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셧다운도 있었죠. AI 거품론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은 또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조금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셧다운 이슈는 이미 이번 주 초반부터 어느 정도는 해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게 빠지는 구간이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것들을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구간인 거죠. 금리 인하 진짜 뭐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반응을 할 거고. 플러스 알파로 AI 거품론 얘기는 최근 들어서 들어왔다 나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죠. 빠질 때 사는 게 맞을까요? 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시기상으로 볼 때 뭐 AI 거품론보다는 사실은 이제 지금 당연히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긴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관점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너무 섣부른 우려는 조금 기우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르다고 보시는 이유는 특별히 있으세요? 많죠. 뭐 사실 거품을 지금 저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원래 거품 터지기 전에 모르죠. 절대 몰라요. 터지고 나서 아는데 이제 저희가 AI 거품이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에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야 그만큼 쏟아붓는 게 이게 맞아? 그리고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게 맞아라는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23년도부터 그 데이터 센터 쪽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6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고요. 24년도에 2,6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딱 1,000억 달러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올해 25년도에가 4,300억 달러. 그러니까 24년도랑 올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내년도가 6,0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또 비슷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할 때 거품이 조금 현실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꺾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저희가 거품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빠르다. 그리고 이제 현재 수준으로 볼 때 거품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한 2,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깔리고 다 깔리고 나서 그때 이제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과 망하는 기업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버는 기업은 야 적절한 투자였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망한 기업은 누가 책임지고 나와라. 이게 될 건데 살아남는 기업보다 망하는 기업이 많으면 거품이고요.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더 많으면 그때 당시에 괜찮았어.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품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은 네. 이런 AI나 산업이 결국은 이제 위너가 다 갖는 꼴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망하는 데가 훨씬 더 많을 거라서 네. 그러면 결국은 버블은 터진다. 그러나 네. 언젠지는 모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참 이렇게 그렇게 또 몰아가시면 제가 싹 피해 보자면 그건 또 대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 막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 너나 나나 증설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이제 거품들을 몇 번 당해봤잖아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도 보면은 수요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공급을 조절한 결과도 나온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막 때려 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적절하게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젠스랑 대표 화면상에 나오긴 하는데 얼마 전에 TSMC에 얘기를 했습니다. 증설해줘라. 라인 더 줘라. 수요가 너무 많다. 그러면 TSMC 입장에서도 고민을 할 거예요. 증설 잘못하면 또 흔한 말로 그렇죠. 물리니까. 네, 물리죠. 근데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그쪽 라인에서는 아직까지는 향후 2, 3년 동안은 그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거품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 거품을 겪어왔고 뭐 대인 것들도 많을 텐데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적절한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상 버블 터질 때 네. 되게 흥청망청한 분위기였잖아요. 저 직전이 맞아요, 항상.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맞아요. 좀 이제 오래돼서 이제 맞아요. IMF도 보고 다 봤는데 그 네네. 전이 굉장히 흥청망청하고 좋아요 분위기가. 근데 네네네. 지금은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흥청망청하지 않죠? 예, 흥청망청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느낌상 버블은 네.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인데. 느낌상. 느낌상. 네. 근데 결국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네네네. 어쨌든 네. 뭐 끝은 못 봤으니까 끝 네. 근처는 가야 뭐 꺾이더라도 꺾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같이 네.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는 상태들은 그냥 수급의 문제인가요? 왜 이렇게 막 하이닉스가 7, 8%가 빠지고 삼성전자 5% 빠지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그냥 수급에 꼬였다. 외국인이 팔아서 그러니까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러면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들은 3.8조 원을 사고 네. 외국인은 2.8조를 팔고 개인들이 역시 돈이 많구나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번에? 야, 이렇게 따지면 저 지금 외국인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보시니까 개인이 이겨야 되겠죠? 그죠, 개인이 이겨야죠. 네, 그리고 이제 따져보자면 뭐 이제 수급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과거에 저희가 사실은 보도 못한 4천 이상을 바라보는 게 쉬운 구간은 아니었거든요. 어제 4,100이 넘었습니다. 네, 오늘 조금 거의 한 160포인트 반납을 하고 있어서 이제 4,000을 지키고는 있는데 저는 이것도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고환율인 상황이에요. 네, 근데 4,000을 지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체력이 괜찮다는 거고 상위인 반도체가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걸로 보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간밤에 미국 시장 빠진 걸 보면 우리 시장은 사실 더 빠져야 돼요. 네, 근데 이걸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체력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꺼리가 된 것 같아요. 빌미. 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으니까 네, 차익 실현을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순환매도 보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들끼리도 이제 모이면 얘기해요. 야, 요즘 왜 이렇게 빠르냐? 다음 타자 뭐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따라가는 게 사실은 저희도 힘든데 그럼 개인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막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딱 지금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때 투자자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JP모건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AI 쪽에서 안 좋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 쪽에서 좀 나오는 거지 대부분 좋은 비유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눌린 구간을 저는 반대로 삼성전자 12만 원 얘기는 하지만 10만 원 넘을 때 사기 조금 살짝 부담스럽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제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반대로 해석을 하셔도 저는 아직은 무리가 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봐요. 어저께 저희 이제 출연자분 나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모건스탠리에서 바이 레포트 나오면 빠지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렇게 돼가지고 아씨 네. 역시 걔네들이 내면 일단 빠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계속 틀려요. 근데 계속 JP모건이 틀리잖아요. 계속 모건 스탠리가 그랬거든요. 모건 어제는. 스탠드도 그렇고 사실은 걔네들이 항상 보면 반대로 움직이긴 했어요. 뭐 네. 겨울이다 이러면 뭐. 바이 내놓고서 이렇게 파는 게 어딨어요. 근데 이번에는 걔들만 내진 않았습니다. 여럿이네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바이를 했어요? 내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유효하다. 네. 근데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계속 긍정적인 네. 이야기들 나오지만 오늘 사실 핑계거리라면 핑계거리가 또 일본 키옥시아 실적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다들 반도체나 이쪽은 네. 좋다고 보는데 네. 키옥시아는 왜 그렇게 제가 지금 두 분의 눈빛을 보고 있거든요. 둘 다 눈빛이 뭐냐면 야 너 지금 어디까지 한번 가나 보자.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자 키옥시안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조금 다릅니다. 이제 세부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사실은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키옥시아는 사실은 HBM 쪽은 아니에요. 이제 대부분 그 애플향 핸드폰 메모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아이폰 17은 조금 잘 팔립니다.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3분기 매출에 많은 양이 아직은 잡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타겟팅을 조금 잘못한 결과치가 나오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반도체가 잘 가는 건 사실은 전반적인 레거시 쪽은 아닙니다.
여전히 HBM이 앞에서 끌고 있고요. 이제 뒤에서 레거시 쪽이 가격 하방이 경직이 되면서 이게 실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키옥시는 그중에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이유는 여전히 삼성전자는 HBM 쪽보다는 레거시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아직은 체력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어서 키옥시아랑 굳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딱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내년 아마 한 2분기 넘어갈 때쯤 되면 이런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빅테크가 내년도에 집행을 줄인다, 만다, 아니면 플랫하게 유지한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는 아직까지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명분은 제공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오늘 오른 종목 보면 결국은 네. 바이오, 조선 두 개만 네. 와장창 올랐는데 이 와중에 이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보이는데 네. 굉장한데 얘네들을 그렇다고 지금 또 따라서 사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하는 게 좋다. 네, 이유인즉슨 최근 들어서 순환매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한쪽이 수급이 확 쏠렸다가 이쪽이 조금 탁 안 좋은 뉴스 나오잖아요. 잽싸게 빠져서 옆으로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3, 4거래일, 오늘까지 하면 거의 한 4거래일 정도인 것 같은데 바이오 쪽이 좋아요. 왜 좋냐를 따져보니까 기존의 다른 쪽들이 오를 때 바이오는 주구장창 쉬었습니다. 거의 한 2, 3주 정도 쉬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바이오 쪽에 학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회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늦게 반영이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에 아직 남은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회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미국 시장 오늘 이제 어찌됐건 새벽에 장이 또 하죠. 이때 이제 만약에 빅테크가 다시 바로 그냥 반등을 한다. 반등한다, 완전 또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주도 섹터를 보자면 반도체는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수출입 데이터나 아직 꺾이는 건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빠질 때 조금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에이펙 때 저는 핵 잠수함 얘기 나올 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쿨하게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미국에서 군함 제조하는 업체가 사실은 원톱 체제입니다. 거의 이제 두 가지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원톱 체제인데, 얘네들이요 납기 지연 장난 아니에요. 그냥 맡기면 한 5년, 10년 딜레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우리 쪽에 계속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은 주도가 맞는 것 같고요. 그 아래 방산, 로봇,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슈 때마다 자꾸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그려두시고 이 안에서 반대로 움직이시는 게 차라리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앞에서도 조금 살짝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네. 한데 지금 섹터에 대한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럼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자체는 어떤 식으로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주식, 채권, 금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케이스별로 한번 해보시죠. 이제 현재 크게 다른 케이스 없이 현재 수준으로 그냥 쭉 간다라고 하면 그냥 안전한 포트는 50% 정도는 항상 저희가 채워야 되는 게 반도체랑 조선은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실적 안 꺾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실은 이제 수주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1차는 그 다음에 미국 MRO 때문에 2차 올랐고요. 최근 들어서는 방산까지 완전히 얹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군수 지원함 미국 쪽에서 얘기 나오고 있죠. 캐나다랑 페루 잠수함 얘기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핵 잠수함 얘기 나와요. 그러면 방산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조선의 방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방산주 제외하고요. 이건 조금 안전하니까 50% 정도 채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방산과 로봇은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최근의 흐름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제 셀트리온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이나 얘기가 나왔는데 오케이 했죠. 바이오 시밀러가 사실은 유럽 쪽은 굉장히 많이 풀어주고 있지만 미국은 조금 느리거든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것들을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사실은 12월 달에 패드워치 기준으로 한 70%대였다가 지금 50%로 기대치가 낮아졌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12월 달 되면 내년치 좋은 전망치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의외로 12월 달에 바이오는 또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는 잡지 마시고 차라리 반도체나 조선으로 한 번 더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 왔다가 바이오가 그때 쉴 거예요. 그때를 다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초 되면 사실 최근 들어서 너무 조금 안 가고 있는 게 저는 의외로 엔터랑 화장품 섹터. 왜냐면 겨울에 걔네들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못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수급이 그리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한 바퀴는 돌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갈 포트 50, 그다음에 월이나 월초, 내년 이렇게 이제 기간별로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엔터랑 화장품은 완전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 같았는데 네. 거기도 좀 관심을 가져도 되겠네요. 조금씩은. 해야죠. 지금 이제 뭐 이제 부모님들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들 많이 안 하십니까? 누구 콘서트 한대더라. 요즘에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핸드폰 전쟁 시대예요, 또. 티켓팅 전쟁. 티켓팅 전쟁. 네. 예약했다 못했다. 뭐 네 손은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부터. 그러면 항상 엔터는요. 4분기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제 주가에 반영이 되냐면 사실은 원래 11월 중순 때부터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주변 노이즈가 너무 많으니까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이펙에서 이번에 중국 또 왔다 가서 좋은 얘기 나왔는데 아직 이것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쉴 때 꾸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화장품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 사실 소비 위주의 GDP 국가잖아요. 전체 뭐 한 70% 정도 차지하는데 근데 연 전체 중에서 소비재가 제일 많이 팔리는 달이 11월, 12월입니다. 근데 아직 안 섞였거든요. 주가에 전혀.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화장품주 국내 수요보다는 최근에 오른 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해외 수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까지 반영된다라고 하면 그럼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